신인규의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.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새벽이죠. 5시에 마침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신보호무역 시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인데요. 어떤 내용 담겼는지 또 앞으로 국내외에 특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염승환 LS증권 이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따끈따끈한 상호 관세 발표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터라 이제 우리나라에 폭풍 관세 물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까? 자, 한국은 일단 25%. 25%. 예,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고, 뭐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중국이 34%인데 예. 중국은 이미 20%가 있거든요. 합치면 54%예요. 54%. 예, 그러니까 중국은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엄청 없고, 크겠네요. 유럽이 조금 낮습니다. 20%. 예. 그리고 일본이 24%, 대만이 32%, 그리고 베트남이 48%. 48. 인도가 26%인데 특히 이제 베트남과 인도까지 이렇게 때리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탈중국하면서 예. 베트남이나 인도로 좀 많이 빠져나왔거든요. 아하.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진 게 여기서 미국으로 수출해도 이제 관세가 들어가니까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주요국들에 대해서 지금 최소 20% 이상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10에서 20% 정도 예상했어요. 한 그 정도는 부과하지 않겠냐 했는데 예. 지금 다 20%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하.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지수는 오늘 올랐지만 지금 시간에서 거래 중인데 예.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4%. 마이너스 4%. 지수가 4%면 거의 대부분 종목이 폭락한다고 보시면 돼요. 예. 그래서 현재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인도에 또 공장이 있잖아요. 중국에서 뺐거든요, 조금.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6%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그 관세 때문에 예. 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오늘 좀 대혼란에 출렁하겠습니다.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이제 다르게 이제 상호 관세 부과를 했는데요. 네.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캄보디아 49, 베트남 46%에 비하면 우리 25%는 살짝 양호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네. 이번 관세 부과 뭐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예요. 이제 여기서 이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표를 하나 갖고 도표를 왔죠. 갖고 네. 왔어요. 도표를.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관세 부과율이고 예. 왼쪽에 이제 숫자들은 뭐냐면 너네 나라들이 이제 우리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다. 이렇게 상호 이제 어떻게 예. 하는지 보자 이런 거군요. 그래서 나는 관대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너네들한테 절반만 부과하겠다. 근데 우리로서는 좀 황당하긴 근데 할 수 있어요. 계산법은 난 몰라요. 예. 그죠? 우리나라가 미국에 50% 관세를 부과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추산했을 때는 예. 뭐 이런 일부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같은 게 또 있거든요. 다 그걸 포함해서. 네, 다 포함을 예. 해봤더니 50%다. 그래서 절반을 때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5%고 예. 일본은 사실 이제 아베 총리까지 가가지고 협상도 했는데도 일본도 용납이 없습니다. 그냥 24% 맞아버렸어요. 일본도. 예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제 높은 관세가 부과됐고, 그러니까 이 기준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미국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이렇게 관세 부과하는데 예.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. 다 다르고. 예, 비관세 작법 다른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했는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. 한국이 미국에 50% 관세 부과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반만 매기겠다. 예. 이게 지금 일단 그 이제 트럼프 주장 발표 내용이고요. 원래는 이 상호관세 발표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었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부과하게 맞습니다. 된다고요? 그러니까 날짜가 오늘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보세요. 예. 4월 3일 자정부터 자동차에는 25%가 부과돼요. 이건 뭐 모든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. 25%고 4월 5일 이제 미국 시간 12시 1분부터 보편관세 10%. 이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제품에 다 10%가 부과돼요. 예. 4월 5일부터. 그리고 4월 9일 12시 1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
국가별로. 예. 근데 이제 이거 헷갈리실 필요 없는 게 이 보편 관세금 10%에다가 상호 관세 우리가 25잖아요. 이게 붙는 건 아니고 예. 최소가 10이고 10에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25잖아요. 그럼 우리는 그냥 25를 내는 겁니다. 아. 뭐 10을 더하는 건 아니고. 예. 예. 근데 어쨌든 4월 5일부터는 일단 이제 모든 나라가 다 10%는.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해 갈 수는 없어요. 최소 다 일괄적으로 일단 예, 10은 다 내야 돼요. 10은 다 낸다.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모든 수입품에 이제 전면 관세 부과하기로 하는데 이런 상호 관세 발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또 이게 지금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.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 수출 의존의 네.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에 또 영향을 받잖아요. 네. 이 대내적 환경의 영향, 요거는 좀 우리 이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그러니까 일단 이제 25%나 부과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아까 뉴스 보니까 GDP 성장률 0%될 수도 있다. 막 이런 이 기사도 나오더라고요. 이 관세의 영향이 예.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.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내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로 좀 버텼거든요. 예. 그나마 한 2% 성장한 게 수출 때문인데 어허. 여기서 만약에 뭐 정말 정부가 뭐 내수 부양을 안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만약에 냅둬 버리게 되면 예. 내수 침체에다가 수출 침체까지 겹치면 와. 이게 이제 성장이 사실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럼 정말 제로 네, 퍼센트 제로 성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. 될 수도 있는.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예전에 이제 그 계속 언급했던 게 자꾸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향하는 이유가 관세 때문에 불확실하다. 예. 그래서 그때 1.4로 낮췄는데 지금 이 정도 관세율이면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. 아.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다만 이게 이제 그 여러분이 좀 생각하신 뭐냐면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에요. 예. 일단 먼저 제일 세게 때립니다. 그래서 이게 최대 관세예요. 본인도 언급을 그러니까 했어요. 먼저 지르고 예.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. 그러니까 25% 우리 입장에서 이제 최대로 한번 맞은 거예요. 아. 근데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뒀어요. 이제 차근차근 협상은 하겠다. 예. 그러니까 나라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우리나라 관세가 25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뭐 10%대로 갈 수도 있고. 근데 예. 최저치는 10이에요. 이 관세가 부과가 되는 순간 예. 어쨌든 한국은 뭐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. 근데 불가피하다. 그나마 이게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반도체는 빠졌어요. 일단 반도체, 금괴. 일부 에너지, 광물 이런 거 이제 미국이 못하는 것들 있죠. 예. 뭐 이게 생산을 못하거나 그거는 일단 뺐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품목별로 또 관세를 매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. 일단 요거는 뺐기 때문에 당장은 반도체와 바이오도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산업인데 예. 여기는 일단 지금은 타격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의 추가 협상,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? 앞으로 만약에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뭔가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긴다면, 안정적인 리더십이 네. 생긴다면 무슨 일부터 좀 먼저 해야 되는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?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. 무역 장벽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. 예. 거기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부터 아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론된 게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광우병 파동 한번 있었잖아요. 그래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는 수입 안 하죠. 그 예. 이하만 지금 수입하는데 아마 이거를 열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. 아, 이 협상을 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국방물자 수입할 때 예. 뭐 기술 이전 등을 좀 요구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하지 마라. 예. 아마 그런 걸 또 요구할 수 있고 한미 FTA로 인해서 대미 관세 없는 건 맞다. 이건 또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타이트한 건 아닌데 이런 걸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이제 뭐 선물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협상에 좀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 중에 좀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가 뭡니까? 예, 일단은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. 예. 해외에서 주로 이제 호주나 중동에서 원유랑 가스를 도입하거든요. 근데 그 물량을 많은 부분을 이제 미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죠. 예. 특히 이제 LNG 같은 거를 호주 대신 근데 미국산 또 싸요 더.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. 예. 그 협상 카드로는 아마 에너지 수입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건 이거죠.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정의석 회장이 가서 예. 투자 발표했잖아요. 그런 거거든요. 미국에 투자해라. 공장을 더. 네, 뭐 지어달라. 어쨌든 더 지어달라는 거예요. 예. 근데 어쨌든 이게 없으면 협상이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카드는 예. 대미 투자 확대랑 일단 이제 에너지 수입. 요게 예. 좀 가장 중심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. 우리 쪽의 협상 카드까지도 예. 한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좀 주제를 바꿔서
어제 미국 증시에 또 다른 대형 발표가 있었는데요. 바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에 공개가 됐습니다.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? 테슬라 1분기 이제 차량 인도 대수가 원래 예상은요 39만 대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. 39만 대. 네. 근데 33만 6,681대를 이제 인도를 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훨씬 크게 하회했죠. 예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장시작 전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테슬라 주가 급락을 했어요. 이제 순식간에 빠졌는데 근데 오늘 주가는 아마 일어나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주가가 급등해서 끝났어요. 5.3%로. 5.3%. 네,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안 팔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. 예. 자꾸 뭐 정치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쟁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. 예. 브랜드 가치가 좀 훼손됐어요. CEO 때문에. 약간의 그 리스크. 네, 그게 있었고 그리고 모델 Y가 이번에 신형 아마 요새 유튜브도 많이 영상 나오는 것 같은데 예.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인데 이 모델 Y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뭐 여러분도 차가 만약에 내가 타고 있는데 그 모델인데 새로운 차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신차가 이제 몇 달 후에 나와요. 안 사죠 지금. 좀 기다리죠. 기다리죠. 약간 예.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좀 안 팔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예. 반등해 있고 또 한 가지가 일부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화 위원회 활동을 이제 끝내고 예. 조만간 경영에 복귀할 것 같다. 어허.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. 물론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CEO는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예. 시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복귀할 것 같다. 복귀할 것이다. 오히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혹시 이제 돌아와서 집중을 한다면은 또 테슬라는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? 앞으로의 테슬라의 모습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근데 이게 지금 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시간을 110% 여기에 쓰고 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정부 효율화 위원회. 예.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해고하는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경영 활동이 좀 뒤떨어지고 이 해고 활동이 미국 사람들한테도 반감을 사서 그때 저도 이제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 테슬라 차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뭐 토마토 테러를 하고 아이고. 그래서 차에다 뭐라고 썼냐면요. 예. 제가 그 문구를 이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. 나는 이 차를 샀습니다. 테슬라를. 그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샀대요. 그런 문구를 써놔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약간 우회적인 반감 반감이 큰 때문에 거고. 나한테 테러하지 마라.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.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경영자에 대한. 근데 이 활동이 조만간 만약에 이런 거 종합해 보면 테슬라 자체의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복귀한다면 상당히 주가 흐름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만 어려운 게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좀 그 예상이 안 명확하게. 되죠.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활동을 하고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경제를 정치와 똑 떼서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뭐 리스크 내지는 어떤 불확실성의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. 지난 1일에는 선고일자가 이제 고지되자마자 코스피, 코스닥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지기도 했는데요. 내일 선고 결과 뭐 저희가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 선고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시는지요? 일단 이제 결론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면 네.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바로 시작이 되겠죠. 돼서 아마 제일 또 이제 지금 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결국엔 지금 이제 국내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경이나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랑 언제 협상할지 예. 날짜를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.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된다면 최장 한 60일 안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되도록 선거를 좀 빨리 하는 게 좋겠죠.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예. 우리나라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을 좀 빨리 조기에 끝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. 근데 결국엔 이제 그 정치 불확실성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면 환율이 좀 약간은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좀 보실 건 주식 시장도 중요하지만 외환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.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내일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선고가 이제 나오고 나서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혹시 된다면 아 이제 좀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떨어지면 아직까지 시장이 좀 뭔가 이제 불안해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렇군요. 저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환율이다. 그럼 내일은 선고 결과 보고 좀 환율의 움직임을 외환 시장 좀 움직임을 유심히 봐야겠습니다.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.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
한덕수 권한대행이요. 지난 1일이죠.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. 지금 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, 뭐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은 뭐 사표 쓰겠다, 뭐 네. 여러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좀 이사님 보셨습니까?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1,4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. 예. 근데 그분들 중에 뭐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신 분들이 20, 30대가 이제 음. 주식을 굉장히 또 많이들 하세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의 장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식으로 해서라도 좀 노후 대비를 해야 되겠다. 예.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 잘 안 되죠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투자하시면 다 미국만 해요. 미국 아니면 비트코인을 합니다. 예. 한국은 맨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간혹가다 큰 기업들이 주주 뒤통수를 한번 치는 일들이 있잖아요. 신뢰가 떨어지는 네, 거죠, 그 장기 투자를 시장에 못 대해서. 하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상법 개정. 개정안. 이제 이거를 법으로 명시해 달라는 거죠. 예. 주주 보호를 해달라는 건데, 근데 어쨌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이게 또 거부권이 행사되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의결되긴 또 상대적으로 네, 어렵죠. 국민의힘이 예. 이걸 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자본시장법만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예. 이렇게 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거부권을 쓰는 쪽에서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는 게 맞다.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제 이 자본시장법은 이제 금융시장 내에서의 그런 이제 법이잖아요. 뭐 이렇게 뭐 유상증자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한다고 하는데 예. 보다 광범위하게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. 그럼 상법이죠. 네, 그러니까 일반법.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 원하는 거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훼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을 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상법 개정을 좀 해야 된다는 저도 이제 생각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실망감을 예.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. 주주들 권익 보호 때문에 네. 그런 주장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